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막상 제 이야기를 하려니 참 쑥스럽지만 이야기를 하려면 어릴 적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기억이 있던 시기부터 고아원에서 언니 동생들과 어울려 지냈고, 그래서 제게는 그곳이 집이자 고향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고아원을 떠나야 했던 저는 근처 공장에 취직을 하며 공장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월급날마다 과자와 선물들을 사들고 제가 지냈던 고아원을 찾았었죠. 고아원은 제게 집이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고아원을 찾아가 저와 같이 지내던 동생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고,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찾아오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종종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훤칠하니 잘생긴 얼굴 때문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죠. 자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봉사를 다니는 건지 저는 그 사람이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남편은 휠체어를 탄 몸으로 매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곤 했습니다. 혼자 먼 길을 오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찾아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가끔 청소하는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혼자 가누기도 힘든 몸으로 남을 돕겠다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던 저는 언젠가부터 그 사람과 친해지며 서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어릴 적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남편은 몸은 불편했지만 힘든 시절을 꿋꿋이 이겨내고 버텨낸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는 장남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 휠체어 끌고 다니는 장남 대신 차남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못난 장남 대신 차남을 내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집안에서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식구들을 피해 다니며 매주 고아원으로 봉사를 다녔던 겁니다. 남편의 그런 속 얘기까지 알고 나니 저는 더더욱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멀어져 외롭다는 사람이 나 아니면 마음 붙일 곳이 어디 있나 싶어 내가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줘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찾았고 저는 으리으리한 시댁 풍경에 단번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제가 남편에게 걸맞는 짝이 아니라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잣집 도련님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고아의 고졸 공순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던 저는 반대가 있더라도 이겨내고 버티려 작정했어요. 하지만 첫눈에 대놓고 저를 천대하는 시어머니는 너무 무섭기만 했죠. 뭐? 고아? 아니,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고아를 데려올 수가 있어? 거기다가 공장에서 일한다니? 그런 애가 우리 김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세상에, 너는 남자가 결혼하자 한다고 덥석하겠다고 했니? 이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참 염치도 없고 분수도 모르는구나. 너무 그러지 마라.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당신 이 결혼 정말 반대할 거야? 그래서 이 결혼 반대하면 다른 방법은 있고? 아니, 이제 나도 마냥 반대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아는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우리 집안 위신이 있는데 부모도 모르는 애를 어디다 쓰라고. 시아버지는 그나마 저를 반겨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리 불편한 아들이 결혼을 못할까 걱정이신지 반대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저는 남편을 따라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서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저를 일부러 괴롭히곤 하셨어요. 시키신 대로 일을 해놔도 잘못되었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시고 그 돈 많은 집에서 한겨울에 온수도 못 쓰고 빨래를 하게 하시는 등 악착같이 못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시댁은 부잣집이라 워낙에 크고 방도 많았는데 그 큰 집 살림을 저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원래 그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둘이나 계셨다는데 제가 시집가서는 일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두 사람이 해야 할 몫을 며느리인 제게 시키셨죠. 그런데도 저는 칭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너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네가 이 정도는 내 밥값을 하는 거지. 그럼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냐? 고아 주제에 김씨 집안 며느리 하려면 이건 고생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할 생각 말고 열심히 해. 알겠어? 예, 어머니. 순진했던 저는 찍소리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친정 없는 고아에 다리가 불편한 남편이 가정 역할을 할 수도 없으니 당시로서는 시댁을 벗어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시댁에 붙어있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저를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제 방패가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 싶을 때마다 남편이 제 대신 나서주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남편까지 혼을 내시며 저희 부부를 괴롭혀대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나 혼자 당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며 혼자 버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살며 언제나 내 가족을 꾸리고 싶었던 저에게는 축복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았다는 것을 무척 못마땅해 하셨어요. 네가 대체 이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아들 하나만 잘 낳으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건 아들도 못 낳고 대체 뭐하는 물건이야? 넌 부모 복도 없는 애가 자식 복도 없는 거니? 딸을 낳아서 어디다 쓸 거야? 저는 제 딸이 너무 예쁘고 귀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딸을 두고 무척이나 구박을 하셨죠. 저는 제 딸이 저 때문에 미움받는 것 같아 딸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나 말고 여유 있고 부모 있는 엄마를 만났더라면 내 딸도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모든 게 못난 제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 딸은 내가 예뻐해주면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나 제 눈에는 누구보다 귀한 딸이었기에 저희는 열아들 부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얼마 뒤 동서가 아들을 낳으며 상황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우리 손주.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내가 널 보려고 여태 살았나 보다. 그래 내 새끼. 우리 집 재산은 전부 우리 손자 거야. 우리 태훈이 거라고.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시어머니는 동서가 아들을 낳자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원래도 저와 비교하며 동서를 예뻐하시던 어머니셨지만 동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독한 눈에 눈물을 흘릴 만큼 좋아하셨어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제가 딸을 낳았을 때와 천지 차이의 반응에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시조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저희 딸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심해지셨거든요.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시는지 어머니는 제 딸이 시조카의 몫을 뺏어갈 아이처럼 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는 애가 벌써부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어떻게 하니? 어린애가 식탐만 많아가지고는 맨날 뭘 입에 물고 있냐? 먹을 게 있으면 동생도 주고 그래야지. 지만 입이야? 하여간에 밉다 하니까 너는 어째 하는 짓이 탐입냐? 꼴배기 싫어 죽겠네. 엄마, 할머니가 또 내 과자 뺏어갔어. 나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욕심꾸러기라고 그랬어. 애가 어릴 때부터 행동이 밉다며 핀잔을 하시더니 저희 딸이 과자 하나 물고 있는 것도 싫어하시고 밉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제 딸의 행동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어요. 유치원 시절에는 쓸데없이 시끄럽고 말이 많다고 나무라시고 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되지도 않는 머리에 공부하는 척한다며 나무라시고 매번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제 딸을 혼내셨죠. 처음에는 참고 참던 저도 언젠가부터는 참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러시는 건지 어머니가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졌어요. 저거 아유 몇 년만 더 늦게 태어날 것이지 뭐 그리 성질이 급해서 사내보다 먼저 기어 나왔는지 성격도 드세고 모난 기집애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태훈이가 길을 못 펴고 살지. 아휴, 어디 쓸모도 없는 것.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시모의 망언에 저는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시모가 너무 끔찍했어요. 10여 년을 참은 저도 제 딸 일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결국 저는 눈이 돌아버렸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노망이 나셨어요?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괴롭히려면 나만 괴롭히지. 왜 죄도 없는 어린애를 괴롭히시냐고요. 나도 더는 못 참아.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피눈물 나게 만들 거라고. 이것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감히 심히 머리채를 잡아. 야, 너 미쳤니? 이거 안 나? 너 정말 죽고 싶어? 결국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다리 불편한 남편과 어린 딸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시댁을 떠나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을 설득해 시댁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간 제가 많이 참았다는 걸 알고 저를 나무라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딸을 위해서도 남편도 그런 일은 참을 수 없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집이라도 구하라며 목돈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돈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괴롭히신 적은 없지만 그동안 저희 식구들이 구박당하는 동안 방관만 하셨던 아버님에게도 유감이 많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래도 집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리 유산을 받은 거라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연을 끊으면 앞으로 도움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긴 그 돈이라고 해봐야 시댁 재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푼돈이었기에 저희는 결국 그 돈을 받고 시모 몰래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도 집 구할 도움을 주신 아버님에게는 남편이 종종 따로 소식을 전하기는 했었죠. 그렇다고 얼굴을 보고 지내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네. 왜? 집에 무슨 일 있으시대? 몇 년간 별 말씀 없으시더니 오랜만이시네? 그게 실은 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봐.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수술은 잘 된 거야?
뭐 심각한 병은 아니고 수술하면 괜찮은 건가 봐. 그것도 일찍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니까 운이 좋은 편인 거지. 그럼 다행이네. 그 연세에 수술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노인이 크게 앓고 나시니까 생각이 많아지신 모양이더라고. 오랜만에 연락해 오신 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좀 그런데. 아버지가 당신이랑 영은이가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 이러다가 손녀딸 얼굴도 못 보고 갈까 싶으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우리 다 같이 만나자고? 아버님만? 아니지. 만나면 식구들 다 같이 만나는 거지. 역시 당신 별로 내키지 않지? 안 되겠다고 전할까? 저희는 몰랐었는데 시아버지께서 크게 아프셨던 모양이었어요. 일찍 발견한 덕분에 수술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연세에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가 저희 식구들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연을 끊고 산 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얼굴이 가물가물한 저희 사이에 그 말이 달갑지는 않았죠. 그러자 남편도 제 눈치가 보이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눈치 보는 남편이 짠하기도 하고 저도 노인네가 아프다는데 괜히 연민이 들더라고요. 됐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거기다가 싫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네. 우리가 아무리 연을 끊고 산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거는 또 없는 것 같고. 정말? 당신 정말 괜찮아? 근데 내가 괜찮은 게 문제야? 당신 어머니는? 아버님이야 종종 연락하고 지냈으니 우리 식구가 보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당신 어머니는 아니실 수도 있잖아. 아버님 혼자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면 좀 곤란한데? 안 그래도 내가 여쭤봤는데 어머니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두 분이 먼저 얘기를 끝내신 모양이야. 아버지 말로는 엄마도 우리 소식 궁금해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뵈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고 당신한테는 염치 없고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 당신 마음 내가 어떻게 이해 못하겠어. 솔직히 나야말로 당신한테 미안하지. 물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100번 맞지만 그래도 당신한테는 부모님인데 고아인 내가 무슨 주제로 당신한테 연 끊으라 그랬는지 솔직히 지금도 그건 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지. 내가 제대로 된 놈이었으면 어머니도 당신한테 그러지 않으셨을 거고 내가 당신 방패막이 되어줬을 텐데 내가 못나서 그런 걸 누구를 탓해?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세월이 약이 된다는 말이 맞았나 봅니다. 당시에는 말 못할 일을 겪고 죽기보다 싫었던 시부모님이었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일이 가물가물해졌는지 후회가 들기도 하고 짠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천륜을 끊게 된 남편에게는 미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무심한 부모라고 그래도 낳아주신 분들인데 제가 저로 모자라서 저희 남편까지 고아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른 만큼 시모도 뉘우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한번 본다고 앞으로 다시 잘 지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굳이 식구처럼 집에까지 가기도 그렇고 적당히 남처럼 밥이나 한 끼 먹는다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딸을 설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희만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그 집 식구들을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어. 여태 남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지금 다시 만난다고 해서 다시 식구가 잘 지낼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해?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시잖니. 노인네들이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다고. 가기 전에 손녀딸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한번 들어드리자. 내가 언제부터 그 집 손녀였어. 나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살 때는 매번 차별하고 나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할아버지야 대놓고 차별한 적은 없다고 해도 우리 식구들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건 맞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손녀라고 날 찾아? 그래, 우리도 이해해, 영은아. 네가 부모 잘못 만난 죄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고 마음고생했던 거 잘 알지. 근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니.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뀌지 않으셨겠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 강산이 바뀌어봐야 그 자리에서 꿈쩍이지 않잖아. 나는 그 말 안 믿어. 그래, 네 말도 틀린 거 하나 없다. 솔직히 엄마도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기대는 별로 안 해.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라는데 이 할머니 그 성질이 어디 가겠니?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네 할아버지 소원 모르는 척 하자니 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나도 내 마음 편하자고 가는 거긴 하지만 영은이 네가 싫다면 너는 안 가도 돼. 엄마랑 아빠만 다녀올게. 딸아이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저는 강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제 마음 편하자고 만나겠다고 한 거였는데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제 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릴 적에는 별말 없었던 아이였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아니랬던 거죠. 딸아이도 이제 자랄 만큼 자랐고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 성인인데 그 아이가 싫다면 데려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가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만남이 있기 전날에 딸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같이 갈게, 엄마. 아니, 왜? 그 사람들 만나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더니. 그렇다고 내가 그 속을로 엄마 아빠만 보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두 사람만 보내느니 그냥 나도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됐어. 엄마 아빠도 가서 밥만 먹고 금방 올 건데. 괜히 너 힘들게 뭐하러 그래.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 줄 알고 그 생각하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엄마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보호자라고 했잖아. 저희끼리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게 불안했던 건지 딸아이는 끝내 저희와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싫다는 아이를 괜히 데려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리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저희를 챙겨주는지 대견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인지 몰라도 이렇게 잘 키운 딸 자식을 그 집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당신들한테 무시당하던 내가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세 식구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10여 년 만에 시댁 식구들을 제외하게 되었죠. 어머,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연락하고 지낼 사이인가? 내 소식 모르고 지내서 동서는 좋아할 줄 알았더니 동서가 내 연락을 기다렸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네. 형님들 참 오랜만에 만난 사이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럼 제가 설마 형님 걱정 한 번 안 했겠어요? 형님이 그렇게 난리 피우고 나가실 때도 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이 자리에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 사정을 들으셔서 그러셨겠지만 나와주셔서 참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오만하고 재수없고 사람 성질을 긁는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지가 언제 내 걱정 한 번을 했다고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건지 동서도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그런 동서보다도 오랜만에 만난 시모의 행동이 더 기막혔습니다. 시모야말로 우리 걱정은 한 번도 안 했을 거라 확신하는데 왜 그러는지 갑자기 눈물을 훔치면서 저희들을 그리워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있죠? 어디 얼굴 한번 보자. 내 새끼 그동안 잘 지냈니? 몸도 성치 않은 애가 어떻게 지내려나? 예미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 줄 알아? 잘 지내셨어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어머니. 좋아 보이기는 무슨. 네 걱정에 내 간장이 달아 없어진 지 오래다. 너도 참 무심하지. 아무리 화가 나서 나가버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 여미 걱정 한 번이 안 되든?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했어? 그래도 저는 아버지 통해서 어머니 소식 종종 들었는데요. 저는 잘 지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나는 네가 몸이 편치 못한 아이라 혹시 굶지는 않을까, 구박당하지는 않을까 늘 마음 쓰였거든. 잘 지냈다니 다행이구나. 그래, 에미니가 고생했다. 고생은 뭘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저희는 가족들끼리 서로 보듬어가면서 잘 지냈어요. 근데 구박을 당한다니. 설마 제가 영은이 아빠를 구박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나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또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이럴 거야, 정말? 됐어. 다들 그 정도 하면 됐으니까 우선 다들 식사부터 하자꾸나. 오랜만에 봐서 할 말들이 많겠지만 이 자리에서 지난 세월 안부를 다 물을 수는 없고 과거지사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 앞으로 이야기 나눌 기회야 많을 테니 지금은 좋은 얘기들만 하자꾸나. 은근히 뼈가 있는 시모의 말에 울컥했지만 시아버지의 중재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조카와 시부모님과 저희 세 식구가 함께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시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해 보이셨고 시동생과 동서도 한결같아 보이더라고요. 뭐 오랜만에 봐서 굳이 싫은 소리 하기는 싫지만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었네요. 거기다 시조카는 워낙 어릴 때 보고 헤어져서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저희 딸이랑 몇 살 차이도 아닌데 여전히 덜 자랐는지 저희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보고 언제 또 볼 사이일까 싶어서 굳이 그걸 지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그 식사 자리를 조용히 즐기다 일어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 네 아버지 말대로 오랜만에 만났으니 밥이나 먹자. 비싼 음식들인데 식으면 안 되지. 안 그래도 내가 니들 생각해서 좋은 식당 예약했는데 어떻니? 애미 너 이런 데 와본 적이 있냐? 영애 너도 이런 식당은 처음이지? 영애요? 영애는 누구래요, 어머니? 혹시 저희 딸 이름 부르신 거면 저희 딸 이름은 영애가 아니라 영은이에요. 영은이. 그랬었나? 내가 실수한 모양이다. 어머니, 피부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여전하신 줄 알았더니 어머니도 나이가 들기는 드신 모양이세요. 손녀가 둘도 아닌데 벌써 이름을 헷갈리실 연세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워낙 저희 딸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가? 그래도 10년이나 넘게 같이 살았던 소년데
이름도 헷갈리시는 건 좀 너무하시네요. 뭐? 너 지금 내가 노망이라도 났다 이거야? 뭐 영은이나 영애나 비슷하구만. 별것 가지고 다 그런다. 아휴. 네, 저도 별 기대 안 했으니 신경 안 쓸게요. 어머니도 음식 식기 전에 많이 드세요. 지훈이도 많이 먹어라. 형님, 얘 지훈이 아니고 태훈이에요. 아무리 오래간만이라 그래도 시축하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어머, 그래? 지훈이가 아니라 태훈이었어? 나는 여태 지훈이인 줄 알았네. 그러게, 나도 많이 늙었나 봐. 시조카 이름이 지훈인지 태훈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안 그러세요, 어머니? 너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셨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실수였어요. 지훈이나 태훈이나 비슷한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 아무튼 태훈이도 많이 먹어라. 아유, 저게 말이나 못하면. 어허, 그쯤 하고 그만하지 그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장손 많이 먹어라. 원래 큰이라는 사람은 잘 먹어야 하는 거야. 사람은 다 밥심으로 사는 거다. 그치? 그럼요. 안 그래도 우리 태훈이가 요즘 너무 야위어서 걱정이에요, 어머니. 맨날 연구실에만 박혀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요. 하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요. 반도체 연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이고, 우리 장손 밥도 못 먹고 고생하면 어떻게 하니?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쉬엄쉬엄 해야지.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 연구원이 쉬엄쉬엄 할 수 있나요? 우리 태훈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귀한 인재라 태훈이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네요. 애도 워낙 욕심이 많은 애라 적당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우리 장손이면 그래야지. 우리 집 남자들이 원래 큰일 할 팔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태훈이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애미 말 맞다 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쩌겠니. 그래도 고생한 만큼 인정받는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시모와 동서는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시조카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묻지도 않고 시조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네요. 시조카는 얼마 전 대기업에 입사해서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이 없었지만 양쪽에서 제 귀에 따갑게 떠들어대니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시모는 밥 먹는 내내 자기 아들과 손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집 아들은 차남 하나뿐이라는 것처럼 제 남편을 앞에 두고도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태훈이가 잘된 것도 다 우리 아들 덕분이지. 애비가 잘하니까 자식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니? 아버지가 대기업 갔으니 그 아들도 대기업 들어가는 거겠지. 대기업이 뭐 어디 아무나 들어가는 거니? 남들은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가는 게 대기업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해도 대기업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더라. 근데 우리 집은 둘씩이나 대기업을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야. 내가 덕분에 어디 가서 자식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랑 손자랑 다 큰 회사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 뒤집어져요.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나 보다고 다들 부러워하는 거지. 하긴 뭐 대기업 직원이면 옛날로 치면 장원급제에서 나란히 하는 셈 아니냐? 그럼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아니지. 장원급제보다 더 대단한 거죠. 월급도 남들보다 2배는 될 텐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형님, 영은이는 뭐해요?
영은이가 우리 태훈이보다 2살 더 많지 않나? 거기다 여자애들은 군대도 안 다녀오니까 취업도 빠를 거고. 취직을 했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할 텐데. 뭐 지금 직장 생활해요? 아니지. 대학은 다녀왔어요? 우리 태훈이는 서울대 나왔는데. 그렇구나. 부럽다 동서. 고생해서 자식 키운 보람 있겠어.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애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그나저나 영은이는 무슨 대학 나왔냐니까요, 형님?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지방대 나왔어. 장학금 받겠다고 굳이 멀리 학교를 가더라고. 그 학교는 장학금이 잘 나온다 그래서. 뭐 덕분에 나는 해준 거 하나 없이 애가 혼자 고생했지. 어머나, 영은이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영은이도 효녀네. 근데 장학금 받을 거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지 그랬어. 서울대도 장학금 잘 나오는데. 하긴 형님은 대학 문턱도 못 밟았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럼 영은이 지금은 취직했겠네? 그럼 영은이 나이가 이제 30인데 일하고 있지. 무슨 일 하는데요? 에? 형님, 영은이 회사 이름이 뭐예요? 됐어. 동서는 들어도 모를 거야. 그냥 전공 살려서 일하고 있어. 자기 자식 자랑을 한창 하던 동서가 자랑이 다 끝났는지 저희 딸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연구원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저희 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자기 자식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 수준이 겨우 저런 거라니. 저는 그 사람들 뜻대로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희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한다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무까지 합세해서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래, 영훈이는 무슨 일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네 얘기를 숨기려고 그러냐? 그러고 보니 니들은 어떻게 살았니? 애가 장학금 걱정할 정도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 아니냐? 그러게 왜 편한 집을 두고 치발로 나가서 고생을 자처해. 우리 밑에 계속 있었으면 애 학원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랬으면 영은이 쟤도 지방대 가서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냐. 요즘 같은 세상에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방대 나와가지고 무슨 할 일이 있냐? 영은아,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무슨 일 하니? 저요?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태훈이가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그랬죠? 저도 비슷한 거예요. 공장에서 부품 같은 거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떠벌리기 싫었던 제가 말을 아끼자 시모가 제 딸에게 직접 묻더라고요. 그러자 딸아이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배가 찢어져라 웃는 게 아니겠어요? 뭐? 부품을 만들어? 아유, 아니, 너 그래도 대학 나와서 그게 뭐냐? 아이고, 자식은 부모 따라간다 그러더니 쟤는 지엠이 따라서 공장에 갔구나? 그래, 그래도 뭐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원래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야. 우리 태훈이처럼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장에서 만들고 그런 일 하는 사람도 다 필요한 거지. 원래 노동의 가치는 중요한 거 아니니? 그래, 그래도 뭐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래도 너는 딸이니까 좋은 집에 시집 가도 되는 거고. 저는 시집 안 갈 건데요? 저는 평생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 거예요. 응? 시집도 안 가겠다고? 하긴 지혜비 몸이 저런데 자식이 돌봐야지 뭐 어쩌겠냐. 네 엄마까지 나이 들고 힘들어지면 네가 네 부모 챙겨야지. 그래, 네가 효녀다, 효녀야. 그렇네, 영은이가 정말 효녀네.
요즘 애들 중에 저렇게 자기 부모 챙기는 애들이 어딨겠어요? 형님은 착한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래. 공부 좀 못하고 돈 좀 못 벌면 어때? 애가 착하면 됐지. 안 그래요, 형님? 그래. 나는 우리 딸 착해서 너무 고마워.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어. 나한테 폐악 부리고 집 뛰쳐나가서 뭐 얼마나 잘 살까 했더니 그래도 지들끼리는 오순도순 잘 지낸 모양이다. 아주 셋이 더 바랄 게 없겠어. 그러니까요. 아주 화목해 보이는 새 식구네요. 내 딸이 나 닮아서 공장에서 일하는 거냐며 노동의 가치를 운운하며 은근히 제 딸을 무시하는 시모와 동서를 보니 두 사람 모두 그 인성이 어디 가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옛날에도 내가 고아라고 공순이라고 매번 무시하고 비웃더니 10수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조카 인성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조카는 만나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밥만 먹는데 어른들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애를 어지간히 오냐오냐 하며 키웠구나 싶더라고요. 하긴 옛날에도 동서가 애를 워낙 끼고 돌기는 했었죠. 거기다 시모는 집안 장손이라고 저희 딸과 시조카를 차별하면서 예뻐했었으니 애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곧잘 했는지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공부를 그렇게 해봤자 인성이 개판이면 뭘 하나 싶더라고요. 시조카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연구원 일을 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시조카가 가만히 있던 제 딸의 성질을 건드리는 겁니다. 거기 그 앞에 새우 좀 줄래? 뭐?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말해? 못 들었어? 거기 새우 좀 달라고.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너랑 더 가까운 곳에 있는데? 손 뻗어서 잡아가. 아이씨,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누나가 일어나서 나한테 좀 갖다 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그럼 나는 안 귀찮아서 너한테 더 가까이 있는 반찬을 집어다 줘야 해? 내가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이야? 좀 해달라면 해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 건 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 너 참 곱게 컸구나. 하긴 지금도 이러는 걸 보면 30년 세월을 어떻게 자랐는지 알만하다. 해주기는 할 건데 너 좋으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서 신랑이 하기 싫어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부탁하지 마. 너 되게 무례한 거야. 알아? 시조카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반찬을 움직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저희 딸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무개념 발언에 저희 딸은 황당해했고 시조카에게 한마디 하기도 했지만 그 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저희 딸은 못 이기는 척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이 시조카에게 반찬 그릇을 건네는 순간 시조카의 실수로 조카의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러자 시조카가 냅다 저희 딸에게 짜증을 냈고 저희 딸도 이번에는 참지 않았죠. 아이씨 뭐야 옷에 다 묻었잖아 이씨. 그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그럼 내가 반찬 그릇 건넬 때 조심해서 봤던가. 한 손에 수저 들고 반찬 그릇까지 집으려고 하니까 수저를 떨어뜨리지. 그래놓고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너 진짜 인성 쓰레기구나. 뭐? 이 집애가 지금 누구더러 쓰레기래, 이씨. 그러게 네가 잘 줬으면 됐잖아. 아이씨, 이거 첫월급 타서 지른 명품인데. 야, 너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옷이라고.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비싼 옷에 김치 국물이 다 튀었네. 얘,
너는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조심성이 왜 그렇게 없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공순이 주제 어딜 내 귀한 손자 옷을 더럽히고 있어. 개념 없는 시조카가 비싼 옷이라며 난리를 부리자 동서까지 자기 자식을 거들어 제 딸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숨도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귀하게 키운 내 딸에게 손을 대다니 피가 끓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조카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밥 먹다 움직이기 싫다고 남의 딸 부려먹더니 지가 제대로 잡지 않아서 김치 국물이 튀었죠. 그런데 이게 왜 내 딸 탓이라는 건지 다들 저희 딸을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딜 손을 대요? 어딜? 내 귀한 딸 몸에서 왜 손을 대? 그러게 딸 교육 좀 잘 시키지. 기집애가 칠칠치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니들 사정이 이거 새로 사주지도 못할 텐데 내 손자가 지 월급 벌어서 처음 산 옷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변상할 거야? 내가 설마 이딴 옷 한 벌 못 물어줄까 봐 이러는 거예요? 옷값이야 100번도 더 물어줄게. 그 대신 당신들은 내 딸 얼굴에 손댄 거 책임져야 할 거야. 어차피 시집도 안 간다며. 시집도 안 갈 기집애 얼굴에 흉 좀 진다고 누가 뭐라 하겠냐? 응? 순간 저는 정말로 시모의 뺨을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옛날 시모가 제 딸을 무시해서 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순간 딸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시모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참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어떻게 참니? 저것들이 지금 너를 욕보이는데 내가 이런 꼴 안 보려고 저 집이랑 연 끊고 살았던 건데 이 인간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아버님, 저희 딸한테 이런 꼴 보이고 싶어서 연락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엄마. 별로 아프지도 않아. 노인네가 달려들어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 저런 사람들한테는 화내는 것도 아까워. 내가 혹시나 싶어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엄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해. 그러자 얼마 뒤 식당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식구들을 보호하며 저희 딸을 챙기더라고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아요. 우선 저희 부모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은 상황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다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 다 뭐야? 당신들 뭐야? 뭔데 남의 식사 자리에 우르르 몰려와서 행패야, 행패가? 저희 회사 직원들이에요, 작은 엄마. 여기는 저희 법무팀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당신들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는 변호사 있으시면 연락하시고요. 아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법무팀이라니, 대표님이라니. 예, 너 뭐라도 되는 거야? 네가 뭔데 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준다는 거야?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희 딸이 뭐라고요? 공순이? 웃기시네. 우리 딸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거든? 무슨 소리예요, 형님? 영은이가 뭘 한다고요? 뭐, 벤처? 기가 막혀. 아니, 지방대 나온 애가 무슨 벤처 사업을 해? 형님, 벤처 사업이 뭔지는 아세요? 동서야말로 뭘 알고서 말해. 우리 딸이 나온 지방대가 어딘지 알아? 우리 딸 카이스트 나왔어. 과학영재로 입학해서 4년 내내 학비 한 푼 안 내고 학교 다녔다고. 그리고 졸업하고서 미국 갔다가
얼마 전에 벤처 사업 시작했지. 얘 뭐 태훈인가 지훈인가. 너 반도체 연구원이라며? 우리 딸도 반도체 관련된 일 하거든? 우리 딸은 대기업에서도 못한 신기술 가지고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내 딸을 공순이라고 무시를 해? 동서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이라 그랬지? 그래봐야 대감집 노비지. 월급쟁이가 뭐가 잘났다고 자랑이야, 자랑이. 동서 아들은 직원이지만 우리 딸은 대표라고. 태훈아, 명함 하나 받아. 너나 나나 같은 업계에서 일하니까 우리 회사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너희 회사에서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왔던데 내가 너를 봐서 그 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 서면 답변에 꼭 네 이름 넣어서 거절해줄게. 어디 신입 주제에 욕 한번 먹어봐라. 뭐야? 누나가 정말 여기 대표라고? 그러고 보니 김영은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봤다 했더니 그게 누나였을 줄이야? 뭐야? 정말로 제가 무슨 회사 대표라는 거야? 정말이니 태훈아? 저희 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시조카는 제 딸의 회사를 잘 알고 있는지 난감해하며 당황하고 동서는 무시하던 제 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믿을 수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딸에게 손댄 시모는 딸아이의 회사 법무팀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장정들 앞에서 쩔쩔매는 시모의 모습이 꽤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 식구끼리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딸을 데려오지 않았을 것을 괜한 짓을 했다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딸에게 미안해했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똑 부러지는 저희 딸 덕분에 억울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냥 서로를 버듬으며 저희 세 식구끼리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딸만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바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